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토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현재 UT 스카버로 1학년을 마친 뒤 세인트 조지 이코노믹스로 트랜스퍼하는 장현승입니다. 제가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는 93 정도 평균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영어는 87 정도 나왔고, 수학 2개는 95 정도, 물리도 95 정도, 한국어도 95 정도 했고, 화학 쪽에서 90점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치면 높은 쪽으로 속하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제 스스로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잘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성적을 다시 생각해보면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게, 수학하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고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는 안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튜터가 있거나 에세이 같은 어사이먼트를 쓸 때 도움을 좀 더 받았더라면 성적이 90점 초반대로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실생활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속도에 대해서 배운다고 항상 좌우로 간의 속도만 배우는 게 아니고 위아래도 있고 3D를 생각하다 보면 X축, Y축, J축도 쓰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챕터들이 있으면 그 챕터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저도 한 번씩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내가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깨우친다면 개념하고도 이제 같이 이해가 더 잘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족보가 없었거든요. 텍스트북에 있는 문제 같은 거 풀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제 도서관으로 가서 방을 하나 빌린 다음에 문제 몇 개들의 숫자를 좀 바꿔봐요. 식을 딱 적고 나서 친구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 식이 맞는 거 같냐? 친구도 이제 제 식을 보면서 여기서 왜 성립이 안 된다, 아니면 여기서 이걸 쓰면 안 된다, 약간 그런 게 피드백이 오고 가니까 그때 이제 좀 더 성적이 잘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제 성적은 3.5 정도 받았고, 고등학교에서도 예상했다시피 UT는 진짜 성적 받기가 힘들고, 아마 유학 디자인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성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유학 디자인에서 도움을 받을 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같은 것도 알게 되었고, 과목 수를 조정하면서 여러 전략들을 사용을 하니까 성적을 그나마 좀 잘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간 관리도 잘 되었고, 이런 거 없이 공부했던 제 주위 애들을 보면 망하는 성적은 하나씩 있고 페일하는 성적 받는 애들도 많고, 아니면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일 텐데 생각 없이 놀다가 막판에 와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온 애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잘 받는다고 꼭 UT에서 성적을 잘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긴장감을 계속 놓치면 안 되고 계속 텐션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점수만 잘 나오고 나머지 게, 전 진짜 죽어라, 진짜 새벽 3시에 자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는데 95밖에 안 나온 게 수학하고 피직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는 수능 말해서 100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답은 다 맞았는데 이코에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솔루션에서 선생님이 쓴 방식이 아니다 해서 다 감점 맞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 가서 막 울고 밤에 그럴 때도 있었고 한데,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 유학 디자인을 저한테 추천해 줬어요. 얘기를 해봐라.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찾아보겠다 해서 잠에 들기 직전까지 계속 찾아보고, 막 보통 고등학교 거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유학 디자인만 이제 대학교 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 딱 했죠. 저는 일단 1학년만 해봐서 1학년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학년 때는 보통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대부분 애들한테는 살아남냐, 성적을 가지고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냐, 아니면 1학년 거를 다시 들어야 되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컨설팅이 없다면 물론 잘할 애들은 잘 되겠지만 대부분 애들을 보면 성적이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유학원에서 이제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하고 시간 관리도 하면서 성적을 어느 정도 평균 이상 정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4년 내내 이제 다 중요한 게 CGPA라고 해서 모든 GPA를 다 합산하는 건데, 1학년 때 망쳐놓고 4학년 때 가서 잘하면 되지만 1학년 때 너무 망쳐놨으면 이제 4학년 가서 잘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듣기로
페일 같은 거 2번을 하면 경고 먹거나 아니면 퇴출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유학원에서 도와주면 살아남는 데는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아는 게 아닌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텍스트북에 있는 이제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만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셀프 스터딩을 하지 않으면 배우는 거에 문제가 생기고 퀴즈나 시험 같은 거를 칠 때도 보통 이제 문제들을 풀다 보면 답안지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약간 그런 것들은 이 친구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면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 혼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다 커버하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시간 관리를 안 하면 확실히 진짜 살인적인 스케줄이 맞는 게 한 과목만 퀴즈가 있고 시험이 있고 과제 제출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4개, 5개를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듣다 보면 뭐 한 날에 뭐 퀴즈가 2개 있거나 하루에 파이널 exam 2개씩 있거나 그런 사람들 볼 때 보면 시간 관리 안 하면 과제도 밀리고 퀴즈도 이제 뭐 치러 못 가고 공부도 똑바로 못해서 시험 같은 거 다 점수 날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더 필요하고 더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코스 선택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유학 디자인에서 상담을 안 받았을 때 코스들을 친구들하고 몇 개를 짜봤는데 뭐 하루에 듣는 과목 수가 뭐 2개 이상인 사람들도 있고 3개 있을 때도 있었고 아예 없는 날도 있고 물론 아예 없는 날도 좋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하나씩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수업이 끝나면 기억이 남는 상태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개가 겹쳐 있으면 1시간, 2시간 있고 또 다른 수업 들어야 되고 내 들었던 건 빠져나가고 새로운 걸 넣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도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문제로는 한 수업이 끝나고 그 바로 다음에 다음 수업이 있으면 공부하는데 힘들 때도 있을 거고 빌딩하고 빌딩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 수업 끝나고 5분인가 10분인데 그때 동안 계속 뛰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유학 디자인한테 상담을 받았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과목씩 넣었을 때 오히려 시간 관리가 더 잘 됐고 그로 인해서 성적을 더 잘 받지 않았나 생각해요. 교수에 대한 것도 성적을 잘 주는 교수가 있고 성적을 최대한 안 주려는 교수가 있고 아니면 또 잘 가르치는 교수가 있고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냥 PPT만 줄줄이 넘기면서 읽어주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유학 디자인에서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교수들을 딱 찝어주면서 잘 말씀해 주시면 그걸 딱 들었을 때 오히려 성적이 좀 더 나는 것 같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하고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 전 개인적으로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성적이 좀 더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교수님 선택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